예, 지금부터 그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안동대학교 조윤경 선생님께서요, 길장의 사중이제설은 무한히 전개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동대학교 조윤경입니다. 저는 길장의 사중 이제설은 무한히 전개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삼론정의 삼중 이제설, 사중 이제설은 워낙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중 이제설과 관련해서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4중 진제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서 제5중 이제, 제6중 이제 등으로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4중 이제설은 무한히 전개될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4중 이제설을 무한히 펼치는 열린 구조로 볼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승현론이라는 문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승현론은 기장의 저작이 아니고 기장의 제자가 편집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대승현론 이제의 부분이 각각 어느 부분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원출처가 발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중 이제설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승현론의 이 원문을 살펴보면, 간단히 살펴보면 대승현론에서 말하는 사중 이제설은 첫째, 비담종의 사리 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공유 이제를 말했다. 둘째, 성실론사의 공유 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비공 비유 불의를 말했다. 셋째, 대승사. 여기 대승사라고 얘기하는데 유식 학파를 얘기하고요. 의타 분별은 속죄고 진실이 진제다라는 주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비불의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승사. 는 섬론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삼성은 속죄고 삼무성이 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치하기 위해서 삼론정에서의 이것들은 다 삼론정에서의 속죄고 결국 진제는 언망여절이라고 말했다라고 대승현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간 원소에 해당하는 부분과 걸려 있는데요. 이 편집이 좀 의도적인 편집이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까지는 중간 원소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물음에 대한 답변만 다른 내용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원소의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원소에서는 사중 이제설이 각각 날카로운 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화 대상이 근기가 날카로울수록 여러 단계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고 근기가 낮을수록 여러 단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첫 번째 단계의 이제를 들으면 바로 정도를 깨달을 수 있고 중간 정도의 근기를 가진 사람은 한 번으로는 부족하지만 두 번째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반면 하근기는 세 번째 가른치까지 들어야지 비로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바가 있는데 네 번째 단계 이제를 들으면 하근기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뒤에서 얘기할 닫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사중이제설을 만든 까닭은 하근기 대상까지도 모두 포용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론술 설명은 뒤의 단계로 갈수록 이제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대승현론의 위계적 이해와 상반됩니다. 아마도 편집자가 이런 중간론술 해석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답변을 의도적으로 교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길장의 사중 이제설이 원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대승현론을 제외하고 중간론서와 12문론서의 관련 구절이 기본 텍스트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론서에서 나타난 사중 이제설을 살펴보면 그 아까 전에 제시한 부분의 앞부분인데요. 이 원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대승현론도 이 중간론소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요. 제2중부터 제4중까지만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2중 이제의 첫째 부분이 둘째라는 표현까지도 지웁니다. 그렇게 되면 타학바의 유를 세제, 공을 진제로 삼는다. 이것을 제1중 이제로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중간론서에서 나타난 4중 이제설의 특징은 초장과 중과에 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4단계 이제를 전개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논종에서는 진속 이제가 공유 이제로 고정될 필요가 없으며 얼마든지 다양한 이제를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론사의 단층적 이제와 달리 3논종에서는 제2중 유와 공을 세제로 두고 비유 비공을 진제로 두고 제3중 이와 불이를 세제로 두고 비이 비불이를 진제로 두는 제3중 이제, 그리고 제4중까지 앞에 3단계의 교문은 모두 세제로 두고 나머지 무소의득이 이치야말로 진제다라고 보는 제4중까지도 이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가 통섭할 수 없는 가르침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길장이 사중이제설에서 제4중 이제까지만 언급했어도 필요하다면 제5중, 제6중으로 무한히 전개시킬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4중 이제설에 앞서서 그것의 뿌리가 되는 삼론종의 전통적인 3중 이제설부터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3중 이제설의 이론 구조는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유 실험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화 대상이 3중 이제설에서 셋째 단계 진제, 즉 비비불이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삼론사는 교화 대상의 잘못된 인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편을 제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앞 단계들에게 적용했던 패턴대로 전 단계 이제를 동시에 지향하는 상위 단계를 다시 설정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앞에 속죄와 진제를 동시에 부정하는 가르침, 즉 둘도 아니고 불이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니고 불이가 아님도 아님을 진제로 삼는 넷째 단계를 세워서 교화 대상을 진리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만일 교화 대상이 이마저도 집착하게 된다면 또 다시 상위 단계에서 넷째 단계의 진속이제를 동시에 초월하는 진제를 설정해서 특정한 가르침을 고집하는 미혹에서 벗어나 중도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3중 이제설의 열린 형식은 이론적으로는 진제에 도달하기까지 무한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중 이제설을 발전시킨 4중 이제설에도 그러할까요? 길장의 4중 이제설이 무한히 전개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라이 같은 경우에는 4중 이제설이 이론적으로 무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양회인안 같은 경우에는 4중 이제설에서 각 단계는 전 단계 부정이며 제4중이 최고의 극한이 결코 아니며 만약 집착이 있다면 반드시 이전처럼 무한히 부정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중 이제설은 엄밀히 말해서 제3중 이제 다음에 앞에 3단계와 똑같은 형식의 가르침을 한층 더 반복하여 쌓아 올린 이제설이 아니라 마지막에 교문과 차원을 달리하는 이치를 제4중의 진제로 호섭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층의 이제는 앞에 제1중 이제부터 제3중 이제까지 나타났던 점진적인 단계성을 완전히 초월해 궁극적인 깨달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 형식인 3중 이제설은 중증적인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길장이 만년에 창안한 것으로 간주되는 4중 이제설은 닫힌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3중 이제설에서는 진제가 어디까지나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면 제4중 진제는 언어와 사유의 속성을 지닌 가르침을 초월해서 도달한 궁극적인 깨달음 그 자체를 직설합니다. 따라서 4중 이제설은 그 자체에 완결된 닫힌 구조로서 마지막 제4중을 초월한 또 다른 단계를 연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제5중 이제를 상정한다면 그 순간 제4중 진제인 궁극적 이치가 실은 궁극적 이치가 아닌 자기 모순이 발생합니다.
제4종 진제에서는 궁극적 이치에 이미 도달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소이득, 언망여절 같은 언어의 분별이 작동을 멈추고 가르침에도 더는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기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4종 진제를 규정하는 특별한 단서들이 또 다음 단계의 전개로 넘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4종 이제설이 제5종, 제6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4종 진진 무소이득의 이치가 제5종, 제6종으로 이동되어야 하고 제4종 진제 등을 비부리, 비비이, 비비부리 등의 가르침으로 치환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 단계의 가르침을 무한히 보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어떤 단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스 스님은 사중 이제설이 닫힌 구조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뒷장이 삼중 이제설의 열린 구조를 사중 이제설의 닫힌 구조로 전환시키면서 마지막 궁극적인 이치인 이제를 제시함에 따라서 그 중층적인 이제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에 의하면 앞에 삼중 이제설을 설법한 목적은 다름 아니라 세 가지 교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문이 아닌 이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B장은 전통적인 삼중이제설에서 각 단계의 이치의 가르침이 설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교화 대상이 초월적 이치를 체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지 못한 중생도 있는데 이들도 모두 구제하려는 대승의 자비심이 제2, 제3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혹자가 제3중 이제의 중증적인 구조에 집착해서 번뇌를 끊임없이 덜어내는 점진적 수행에 얽매이게 되면 삼론정에서 중충적 이제설을 설정했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기장은 궁극적 이치를 깨닫는 이제의 목적이 점진적인 버림의 구조 속에서 은폐되는 것을 염려해서 마지막 제4중 이제를 덧붙여서 가르침과 이치를 연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4중 이제설에서 최종 단계의 이제는 3중 이제설에서 각 단계의 이제의 지향점이며 언어를 초월한 이치를 가르침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4중 이제설에 무한히 전개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치와 가르침의 사이의 관계로 기결이 됩니다. 4중 이제설의 마지막 제4중 진제 자리에 궁극적 이치가 놓임으로써 완결된 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가 4중 이제설을 무한히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면에는 3론종의 이제는 이치와 경계와 관련이 없는 언어로 표현된 교설이라는 약교 이제설의 관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르침이다라는 3론종의 명제는 이제가 이치로 통하는 가르침이기에 이치와 불가분의 상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지 약교이제설에서 주장하듯이 이제가 언어로 구성된 가르침임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며 대승현론의 편집자가 제시하듯 이제는 교문일 뿐이며 경계나 이치와 관련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이치와 가르침의 상관성 속에서 4중 이제를 바라보면 제4중 진제가 이치라고 말해도 매우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론종의 모든 가르침은 이치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12문론 소에서도 4중 이제설이 등장하는데 중간론소라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12문론소와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는 제3중 진제에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12문론소에서는 제3중 진제인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닌도 아님이 이치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중에다가 이치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론서에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제를 세제로 삼고 둘이 아님을 제1이제로 삼는다면 세제는 가르침이고 제1이제는 이치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말의 맥락에서 보자면 때에 따라서 진제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문헌소에서 교문은 가르침은 그 자체로 이치로 통하는 문이다라는 뜻이 있고 미문은 이치문은 가르침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르침의 문과 이치의 문은 서로 자유자재로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양리 이제설과 약교 이제설처럼 이치와 가르침의 경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제1중부터 제3중의 이제의 교문도 언제나 이치를 향하고 있으며 중간론서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중도와 가명의 상관성 속에 있어 설법된 가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문론소에서 제4중 진제를 언어와 사고가 끊어진 경지로 보고 있기에 중간론소와 마찬가지로 닫힌 구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이 끊어지지 않는 제3중에서 이치로 들어간다라고 한 것을 통해 다른 단계에서도 이제가 인연의 관계로서 자성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다름 아닌 이치를 깨닫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중에서는 인연공의 이치, 제2중에서는 불의의 이치, 제3중에서는 불의의 이치, 제4중에서는 무의, 불의, 역, 무비, 이불의의 이치로 통하는 문이 열렸으며 각 단계가 설정한 문의 이름은 다르지만 깨달음의 시각에서는 결국 같은 이치의 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장의 중간론서, 12문론서에 나타난 사중 이제설은 닫힌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사중 이제설은 전통적인 삼중 이제설의 점진적 단계가 상위 단계의 부정을 기다리는 불안정한 가르침이라는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언어나 사고를 초월한 이치를 포함한 최종 단계를 설정하여 닫힌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로써 깨달음과 무관하게 중증적 가르침이 무한히 전개되는 무한소급을 피하고 모든 가르침이 이치와 불가분의 상관성을 지닌다는 삼론중의 핵심 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직지하는 제4중 이제는 비단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치로 통하는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앞에 3중 이제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길장의 4중 이제설은 전통적인 3중 이제설의 모든 단계적 가르침이 본래 부분적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불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며 궁극적 깨달음을 실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합니다. 4중 이제설의 각 단계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관련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윤경 선생님께서 굉장히 삼론전에 저는 삼론전을 잘 모르긴 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대범한 주장을 펼쳐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아직은 들어온 게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관리자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조윤경 선생님 지금 하신 주장 같은 이제설이 길장의 사중 이제설이 닫힌 구조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다른 학자가 있나요 또?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슈 스님이라고 그분이 예. 낸 책에서는 그분은 사중 이제설은 닫힌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한 소급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선생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통하는 것 같은데요. 점진적인 버림, 무한소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이 사중이제설을 다룰 때 삼중이제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 속에서 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은 같지만 그 안에 담는 것이 살짝 바뀔 때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중이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중간론서에서는 중도와 가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론으로부터 4단계를 연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문론서 같은 경우에는 인연과 무자성의 얘기를 하다가 그것을 다시 사중이제설로 이제 연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텍스트가 대승현론의 사중이제설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다루어 왔는데요. 그 까닭이 어떻게 보면 좀 쓰기가 편하게 대승현론을 제외한 이재희, 법화현론, 중간론서, 12문론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의 다른 사중이제설, 삼중이제설 응용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승현론은 유독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모아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다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대승현론에서 어떠한 다른 학파의 이제설을 내가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과 다른 초월적인 가르침을 내놓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내놓고 있는데 너무 그 1중이제, 2중이제, 3중이제, 4중이제에서 앞에 것은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앞에 것을 부정만 하면 초월하면 뭐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참조를 해봐도 어떤 학자분들은 이 점진적인 버림, 앞에 세제를 부정하는 것에 궁극적인 뜻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결국 궁극적인 것은 이원성과 일원성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제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이제, 세제와 진제를 이원적으로 고착화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세제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 양자를 동시에 초월적으로 지향하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진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2중, 3중, 4중이 같은 것이죠.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이제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두 가지를 분리해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동시통합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지향해서 온전히 이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2중, 3중, 4중이 문제가 없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다른 맥락들이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놓고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다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무한소급, 무한부정이라는 이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다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욱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질문할 게 주시면, 예. 예, 한 말씀 예, 조윤경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는 전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발표하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 입장은 대승현론은 길장의 저술이 아닐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는 이제 길장의 저술로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취해서 최근에 입장이 바뀌신 건가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무한 소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증을 선생님은 12문론소나 이제 중간 논소의 근거에서 좀 더 이제 폭을 넓혀서 해석하시는 입장을 취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대승현론의 원문에만 치중하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마침 저도 그 삼론에 관한 글을 쓴 건 아니지만 다른 글 쓸 때 그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원문 해석만 놓고 보면 다양한 관점이 열릴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원문만 가지고 해석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 수 있는 건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앞에 질문하신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도 여전히 대승현론은 길장의 저작이 아니다. 길장 제자들의 편집도 아니다. 왜냐하면 길장과는 상당히 사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문헌적으로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사중 이제설에서도 대승현론의 이제 사중 이제설과 다른 문헌에서 보이는 사중 이제설 간에는 서로 한 명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섬론사를 그 제4중 이제의 그 설법의 어떤 대상으로 놨던 그 지점이 저는 삼론과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론정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학파의 이론을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올려주냐면 우리의 제1중 이제 혹은 제2중 이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설을 제시하는 것, 여기까지만 올려주지 제3중까지 올려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 봤을 때도 섬론사에 대해서 제2중 정도의 이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좀 섬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법을 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그때 이제 섬론 쪽의 문헌을 같이 살펴보아도 섬론종의 그 이제 체계가 그 정도까지의 이제 중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아서 이것은 삼론 안에 내적인 해석으로 정합성으로 보나 외적인 정합성으로 보나 이것은 나타날 수 없는 해석인데 저는 그것이 좀 대승현론의 편집자의 좀 오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시대적으로 멀거나 지역적으로 멀어서 뭔가 자기만의 다른 해석을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학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계속 많은 생각이 안에서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자들이 그 이제설을 계속 이제 1중, 2중 올라갈 때 이중성을 그 진제와 세제의 차이를 인식하는 한 진제도 더 이상은 이제 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파기하고 올라가는 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설을 이해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설 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설 안에 이제설로 말로 표현한 내용 속에 담겨 있지 않음을 알아채는 것이 이제설의 목표인데 이제설로 표현됐을 때 그것의 이중 그 진지와 속죄라고 분리된 거를 잡으려고 하면 그걸 파기하고 이제 너는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로 전달하려고 하려는 메시지는 다른 것인데 그걸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걸러내주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메시지가 이제 체계 속에는 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중이든 2중이든 3중이든 4중이든 별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거 그냥 저는 무한히 전개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네, 그게 근본적인 입장 차이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핵심을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메시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삼론에서는 이제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이 언어 교솔이라는 그런 의미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